조선시대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황대감과 이대감이 있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10여 년 넘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중마고우보다 더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다. 둘 다 이 문제로 시름이 깊던 중에 부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둘은 너무 기뻤고 나중에 아들들을 낳으면 평생 지기로, 딸과 아들을 낳으면 서로 혼인시키기로 약조를 하였다. 10달이 지나 황대감은 딸을, 이대감은 아들을 낳았다. 두 집안은 서로의 약조를 더 굳건히 하였고 궁궐 내에 세력 다툼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벼슬을 사직하고 황대감은 황해도 황주로, 이대감은 전라도 해남으로 낙향했다. 황해도로 낙향한 황대감은 불행하게도 딸이 채 돌이 되기도 전에 부인을 잃고 말았다. 홀로 지내던 중에 이웃 고을에서 새로 부인을 맞아들였다. 새로 들어온 유씨 부인은 전처의 어린 딸을 살뜰히 챙기고 집안 살림도 규모 있게 잘 꾸려나갔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난 후 황대감과 유씨 부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커갈수록 계모는 전처 수생의 딸에게 소홀해져 갔고 자기가 낳은 친아들에게 더 정이 갔다. 유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하여 계모는 남편의 전 재산을 친아들에게 물려줄 결심을 하게 되었고 방법을 궁리했다. 전처 소생의 딸은 어느덧 홍기가 차서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 한편 딸이 혼인하게 되면 남편의 재산이 딸에게도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계모의 마음은 심란해졌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은밀히 집안의 질을 잡아 형체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별당에서 지내는 딸이 잠든 틈을 타 이불 아래에 갖다 놓았다. 계모는 황대감에게 딸이 여러 달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다 문제가 생겼다고 일러 바쳤다. 딸의 처소에 들어가 믿기 어려운 사실을 목격한 황대감은 화를 주체하지 못해 딸의 해명 한마디 듣지 않고 하인들을 불렀다. 황대감은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하인들에게 항구령을 내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가마에 딸을 태워 앞강물에 띄어보내라고 일렀다. 하인들은 안타까워 수근거렸다. 여보게, 조신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별당 아기씨가 그럴 리 없네. 필시 계모의 농간으로 그 사단이 난 것이 분명하네. 그러게 말일세. 어찌 우리가 그 가연 아기씨를 대하는 것에 발을 담글 수야 있나. 안방마님이 지나친 친자식 챙김이 무섭네 그려. 하인들은 평소 자신들에게 잘 대해준 별당 아기씨를 살리기로 하고 남장 옥과 얼마간의 여비를 마련했다. 다음 날 황대감이 이른 대로 하인들은 황당자를 가마에 태우고 집을 나왔다. 하인들은 강가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마에서 황당자를 불러내었다. 친척 집에 인사 다녀오라는 것으로 알고 있던 황당자는 하인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서러움에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에 하인들이 황당자를 달래며 말했다. 아기씨, 대감마님께서 오해로 인해 급히 내린 결정이니
너무 서러워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몸을 숨겨 지내다 보면 오해가 풀릴 날이 있을 것이니 눈물을 거두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낼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쟤네들이 해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요. 황당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인들이 건네준 남장옷과 루제돈을 받아 옷을 갈아입고 길을 떠났다. 하인들은 그렇게 황당자를 살려보내고 빈 가마를 강물에 띄웠다. 가마는 얼마 되지 않아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고 하인들은 집에 돌아가 황대감에게 명을 따랐노라고 고했다. 황당자는 막상 길을 떠났으나 아버지 몰래 몸을 의탁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가로 가자니 아버지에게 일이 탄로날 것이 걱정되었다. 그러던 중 해남에 있는 이대감의 아들과 정혼한 일이 생각이 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작정 해남으로 향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황당자는 해남에 도착했지만 막상 이대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잠시 몸을 의탁할 곳을 찾는 중에 마을 향교를 찾아갔다. 황당자가 남장을 한지라 황교의 훈도는 지혜롭고 바른 행실에 끌려 그녀를 학생으로 받기로 했다. 황당자는 자신의 처지가 의탁할 곳이 없음을 훈도에게 얘기하고 향교에서 지내며 굳은 일을 돕기로 했다. 향교에서 바쁘게 지내며 몇 달이 지날 즈음에 황당자는 유독 한 도령에게 마음이 갔다. 기실 그 도령은 황당자가 찾아가려 했던 이대감의 아들이었다. 이도령 역시 황당자에게 마음이 갔으나 남장을 한지라 친구의 정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당자와 이도령은 훈도가 내준 과제를 둘이서 해결하다 보니 자정을 넘겼고 둘은 숙소의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밤이라 이도령은 웃옷을 벗었고 황도령에게도 벗기를 권했지만 황도령은 굳고 거절하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돌아누웠다. 웅크린 채 잠이 든 황도령이 불편한 듯 보여서 이도령은 황도령의 다리를 펴주려다가 손이 황도령의 몸을 스치는 순간 흠칫 놀라 멈추었다. 다음 날이 되자 이도령은 훈도에게 고하여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오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돌아가며 집에서 음식을 해오곤 했었다. 이도령은 꼭 황도령과 같이 가겠다고 했고 훈도는 이를 허락했다. 이도령이 집에 도착하자 안채에 들어가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어머니, 소재를 따라온 황도령이 바깥에 있사온데 아무래도 여인인 것 같사옵니다. 필시 남자 행세를 하는 것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옵니다. 이도령의 어머니 또한 이 말을 듣고 놀라 황당자를 안채에 들였다. 영문을 모른 채 안채에 들어온 황당자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는 황당자의 손을 부여잡았다. 황도령이라였는가. 내 이리 손을 만져보니 행색은 도령이나 낭자인 듯싶구먼. 애미라 생각하고 이리 자신을 감추는 속내를 말해보게나. 이도령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황당자는 그동안 자신을 꼭꼭 감쌌던 경계의 끈이 풀어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모두 얘기했다.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이도령 어머니도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황당자를 끌어안았다.
우리 며느라기를 예서 만나게 됐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꼬. 이 말을 듣고 황낭자는 놀랐고 이도령의 어머니가 자신이 찾으려 했던 이대감 부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도령의 어머니는 남편인 이대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대감은 친구의 급한 결정에 안타까워하며 수일 내로 나를 잡아 황낭자를 며느리로 맞도록 했다. 황낭자와 이도령은 부모들 간의 언약에 따라 백년가약을 맺었고 3년이 지나 남편 이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갈 때 부인의 간청으로 황주의 장인어른 황대감이 어찌 지내는지 들러보기로 했다. 이선비는 일정을 당겨 길을 떠나 황주의 황대감에게 들러 인사했다. 물론 이선비가 황대감의 딸과 혼인한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 황대감은 이선비를 보고 떠나보낸 딸이 더욱 그리웠다. 이선비는 이후 한양에 당도하여 과거 시험을 치러 급제하였으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양주 목사에 제수되었다. 이 목사가 양주로 부임할 때 앞 뒤로 사면육각이 길잡이를 하고 부인이 가마를 타고 뒤따랐다. 연도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적에 황대감 역시 구경 나와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이 목사의 행렬이 황대감 집 앞으로 오는 것이었다. 황대감이 사랑채에서 영접하니 연전에 대면했던 이대감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했다. 한편 황대감은 먼발치에서 이 목사 부인을 보고 참으로 곱게 자란 양반가의 기부인이라 생각했다. 이 목사 부인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자란 별당을 보고 싶어 하인들에게 일러 그곳으로 갔다. 수년간 어느 누구의 발걸음도 없어 하얀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다. 이 목사 부인은 회한에 젖었다. 이 목사 부인은 연당의 못에서 물을 떠서 먹을 갈아 벽에다가 시 한 수를 써내려갔다. 노란 꽃 가지 하나가 바람에 나부껴 해남 땅에 날아들어가 오야까지에 접을 붙였습니다. 물에 띄운 종적을 다시 알려거든 내일 아침 학을 타고 양주로 오소서 라고 써놓고 길을 떠났다. 이를 멀리서 지켜본 황대감의 아내 유씨 부인은 남편에게 알렸고 황대감이 수년 만에 딸의 거처에 들어가서 벽에 써있는 시를 보았다. 순간 황대감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쳤다. 딸이 남겨놓은 그림을 확신하고 뜬 눈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황대감은 길을 재촉하여 양주 동원으로 들어갔다. 동원에는 꿈에 그리던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한참 후에 안채에 들어가 딸은 그간 지난 일들을 눈물을 머금고 얘기했고 황대감이 울먹이며 말했다. 가여운 내 딸아, 어리석은 아비가 계모의 흉계임을 알지 못하고 너를 내쳤으니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구나. 그 많은 죄를 어찌 속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에 딸이 말했다. 아버지, 어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잘못이겠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셔요. 여차한 인연이 이어져 결국엔
아버님들께서 약조한 대로 저희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더 이상 과거의 일들에 연연해 하지 마셔요. 앞으로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황대감은 딸과 사이의 간청으로 같이 지내기로 하고 며칠 뒤에 황주 본가로 가서 계모를 내쫓았으며 스스로가 원망스러워 자신의 집을 불태웠다. 그 후 딸에게 그 일을 얘기하자 딸이 말했다. 아버지, 새어머니의 흉계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이 제 이복 동생을 향한 지나친 모정이 만들어낸 일 아니겠는지요. 저 역시 자식을 두고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식에게로 향하게 되는 듯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적절한 때에 새어머님을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들이셔요. 황대감은 딸에게 더욱 고마워했고 딸 내외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하였다고 한다. 딸 내외에도 슬하에 삼형제를 두어 입신양명하여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황낭자는 계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났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고 올곧은 선택을 하여 천생연분을 찾았고 자기를 가혹하게 내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용서하여 행복 역시 찾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힘겨운 일이지만 용서란 스스로 평온한 마음을 찾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해진다.